과연 삼성 SDI의 목표 주가는 얼마가 나올지, 그래서 두 기업을 비교해서 과연 상승 여력이 높은 주식은 무엇인지. LG화학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기 전 주가는 5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60만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하반기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증권가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앞당겨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뤄낸 것이죠. 이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 들어서 LG화학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LG화학의 주가가 12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하면 또 생각나는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LG화학의 목표 주가 120만원,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계산하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고요. 같은 방식으로 삼성 SDI를 평가한다면 과연 삼성 SDI의 목표 주가는 얼마가 나올지, 그래서 두 기업을 비교해서 과연 상승 여력이 높은 주식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12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밝힌 증권사의 보고서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것이고요. 일단은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75만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로직에서 변수가 달라진다면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계산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LG화학의 가치를 투자자산 가치 그리고 영업가치,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산 가치는 2,860억으로 크지 않습니다. 영업가치가 크네요. 영업가치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핵심은 당연히 배터리죠. 그래서 이 배터리 부분의 가치를 거의 한 46조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계산됐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2021년 EBITDA가 2조 3,230억이에요. EBITDA가 무엇이냐?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그리고 세금, 그리고 이자를 내기 전에 이익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EBIT, EBIT이 영업이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DA, 이게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이 이 EBITDA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BITDA에다가 보시다시피 19.8배, 이것을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46조 원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19.8배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뒤에 보면 2021년 EBITDA의 CATL 멀티플 33배를 40% 할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CATL은 중국의 2차 전지 생산 업체인데, 근데 이 기업이 중국 증시에서 지금 EBITDA의 33배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LG화학은 여기에서 이 멀티플은 배수죠. 이것을 40% 할인을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33배를 40% 할인하면은 19.8배, 거의 20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EBITDA에다가 이 19.8배를 곱했더니 46조 원이라는 가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한 가치에 순차익금을 빼줍니다. 그리고 우선주 시가총액을 빼주면 총 한 52조 원의 가치가 나오고, 여기에서 발행 주식수를 나눠주면 즉 목표 주가가 75만 원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5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할인율 40%를 적용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 40%를 적용하지 않고 할인율이 아예 없다 라고 적용을 했을 때에는 이 멀티플 33배를 바로 2021년 예상 EBITDA에다가 곱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LG화학의 기업 가치가 82조 원이 나오고요. 이것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거의 목표 주가가 120만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살펴봤는데 이 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LG화학의 가치를 평가했던 그 방법, 이것을 가지고 순자산가치 평가법이라고 합니다.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이것은 그 기업을 현재 시점에서 청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크게 영업가치와 자산가치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순차익금을 빼줍니다. 영업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내지는 EBITDA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순이익에 몇 배를 줄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EBITDA에 몇 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치를 산출을 합니다. 참고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아니라 EBITDA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했잖아요. EBITDA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LG화학은 지금 이 배터리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증설을 했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순이익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하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아닌 이 EBITDA를 가지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EBITDA를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가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괜찮은 자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크게 주식, 그리고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사실 투자 부동산이 많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도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지분율을 곱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부에 적혀진 그 장부가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인율을 30% 적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청산가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산을 했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걸 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판다면은 거기에서 발생한 세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자회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건에 판다면 블록딜로 파는데, 블록딜로 팔면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 할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할인율 30%를 적용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청산을 한 다음에 만약에 빚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빚을 갚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차익금을 마지막으로 빼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삼성 SDI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의 중대형 전지 부문,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2021년 예상 실적입니다. 삼성 SDI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5개 증권사에서 2021년 중대형 전지 부문 예상 영업이익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5개 증권사의 영업이익 평균을 구해봤을 때는 1341억 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EBITDA죠. 근데 2021년 중대형 전지 부문의 EBITDA를 제시한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7,440억이라는 EBITDA,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빼주면은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2021년 예상 감가상각비는 6,530억이고요. 우리가 앞서 구한 5개 증권사의 평균 영업이익 1,341억 원에 6,530억 원을 더하면은 7,871억이라는 2021년 예상 EBITDA가 산출됩니다. 아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개 증권사의 평균치를 구했는데 감가상각비는 하나금융투자 한 곳만 참조하면은 데이터가 불확실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예측하기 힘들지 감가상각비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딱 그 설비 투자 들어간 부분에서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정률적으로 이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한 곳만 감가상각비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 NAV 가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구한 이 중대형 전지 부문 EBITDA가 7,871억이었죠. 여기에서 CATL의 2021년 예상 EBITDA 배수, 이것을 그냥 곱해줍니다. 할인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33배가 되고 삼성 SDI의 2차 전지 중대형 부분의 가치는 26조 원이 나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소형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스마트폰에 들어간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소형 부분의 2021년 예상 EBITDA는 8,350억인데 이것은 하나금융투자 예상치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배수는 10배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기의 2021년 EBITDA 대비 기업가치가 한 10배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삼성전기도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주잖아요. 물론 패키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기의 배수를 가지고 와서 곱해주면은 8조 3,500억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재료. 이것은 반도체 공정 소재,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 부분에서 대장주는 또 SK 머티리얼즈가 있죠. 이 기업이 2021년 예상 에비타에 9배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전자재료 부문은 9배를 적용을 해주면 4조 5천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 가치는 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 상장사 지분을 어느 정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사 지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할인율을 30% 적용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상장사 지분은 6,365억, 비상장사 지분은 5조 원이 넘어요. 사실 비상장사 지분의 대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가치, 그 다음에 자산가치 다 더해주면은 44조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1분기 순차입금 약 2조 4천억 이것을 빼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주의 적정주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목표주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시총을 또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주당 가치는 거의 한 61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CATL의 EV EBITDA 배수 33배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이죠. 만약에 LG화학처럼 40%를 할인해준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얼마로 산출되느냐? 할인율을 40% 배수에 적용을 해줬을 때 나오는 가치입니다. 자, 20배로 하향 조정됐죠. 그래서 토탈 적정 주가는 얼마로 계산되냐면 4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현재 주가와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CATL의 멀티플 배수를 하나도 할인하지 않아도 목표 주가가 한 61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12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상한 것보다는 삼성 SDI의 목표 주가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에비타에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살짝 밀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4분기부터 삼성 SDI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하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에비타를 가져왔을 때는 당연히 그 에비타가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2022년 에비타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훨씬 더 높게 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ATL에 줬던 멀티플 그 배수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LG화학의 주가가 1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자, 그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삼성 SDI를 평가해 보니까 삼성 SDI의 목표 주가는 한 61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LG화학보다는 상승 여력이 좀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부분이 턴어라운드 하지만 삼성 SDI는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가지고 와서 평가를 해보니까 LG화학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 CATL이 받는 배수 거기에서 얼마를 할인을 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처럼 2차 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잘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술이 대중화된다. 그래서 CATL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진다라고 한다면 그 할인율이 당연히 축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정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목표 주가가 합당할 수도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6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가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밸류에이션 툴을 가지고 계산되는 주가를 가지고 와 라고 하기보다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지 그 부분을 잘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